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 2월 24일입니다. 예. 벌써 2월도 지금 월말, 곧 이제 3월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또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쥐불놀이 같은 건 하시면 큰일 나고요. 예, 그건 불나죠. 그러나, 오곡밥이라든가 불엄은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구 이야기고요. 예, 204-1회입니다. 204회도 이제 좀 짧게 두 개로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204-1회는 류현진이 이제 지금 현재 스토브리그의 이슈는 류현진이 다 쫙 빨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는 김강민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고우석, 이정후, 그리고 이제 좀 굵직했던 게 고영표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또 우리 그 한남자 감독이 삥땅 치다가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범호 감독이 선임이 됐다. 아마 이거는 204-2회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이종범이 요번엔 아주 대놓고 정말 서운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를 안 시켜줘서 이게 아니라 매번 언론에는 후보로는 올려는 놓고 정작 연락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또 어디에 많냐면, 요즘 이제 한창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 공천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 당으로 영입될 시도하고 있는 듯. 예. 근데 알고 보면 거의 80-90%는 뻥이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관심을 계속 불러 일으키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종범이 그거에 서운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설마 했는데 류현진이 결국 본인 생각보다는 한 1-2년 빨리 한국으로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토브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204-1회에서는 이 류현진의 결국 8년에 170억인데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서부터도 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류현진이 오면 어쨌든 현재까지는 타격이 제일 큰 구단은 LG 트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LG의 반응은 어떤가를 메인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뭐 롯데라든가 기아라든가 두산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구단들 소식은 약간 좀 단신으로 한번 짜짜짜짜짝 해서 하고, 뭐 앞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미 예언한 바가 있죠. 아마 류현진 거치 결정, 우리 야구 국대팀 감독 거치 결정, 그리고 축구도 아마 잘하면은 결정될 수 있을 거다. 근데 축구는 기술위원장이 결정됐습니다. 정혜성 씨라고 2002년 월드컵 때에는 히딩크하고 같이 코치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고대 라인이에요. 고대. 그래서 야, 이거 이러면 진짜 홍명보가 감독되는 거 아니야? 뭐 근데 이제 되더라도 임시 감독이겠죠. 그죠? 예. 이 사람을 2026 월드컵까지 네가 해. 그러면은 울산 현대팀은 뭐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축구도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할 사람 리그 이게 한 50-60%는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술위원장이 결정된 거니까. 근데 류현진 컴백 및 류중일 감독까지도 이번 주에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라든가 3월 초중에는 이제 축구 감독이 임시지만 누가 되겠구나.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손흥민과 이강인의 심수창 조인성만큼의 야구 팬들은 딱 그분 떠올렸죠? 그죠? 야, 이거 심수창 조인성 아니야? 이거 김강민 류제국 아니야? 이거 딱 떠올렸을 텐데, 그거랑 과정은 비슷하지만 조금 뉘앙스는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주 초겠죠? 204-2회에서 지금 단신으로 쫘라락 훑어야 될 게 많은데, 워낙에 류현진 소식이 메머드급이다 보니까 다 묻힌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류현진하고 LG 그리고 몇 개 단신만 좀 빨리 알아보고요. 예, 다음 주 초에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소식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쫙 모아서 204-2회로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공유 언제든지 환영드리고요. 만약에 얘 좀 노력하네 라고 하면은 3대가 복 받으시는 소액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류현진이 어떤 식으로 오게 됐나 한번 시간순으로 류현진 뉴스 3개, 그리고 이에 따른 LG 트윈스 반응 1개. 예. 왜냐하면은 아무튼 전통적으로 LG가 가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예. 요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괴물 투수 류현진이 계약 기간 8년에 프로야구 역대 최고액인 170억 원을 받고 이 8년이 무엇인가? 하무림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온 류현진이 행복한 미소로 복귀를 알립니다. 등번호 99번이 새겨진 하나 유니폼을 다시 입고 팬들에게 손가락 하트를 날립니다. 12년 만에 돌아와서 너무 기분 좋고요. 꼭 하나로 돌아와서 아무튼 LG는 개막전부터 험난하게 됐어요.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총액 170억 원의 사상 최고 금액을 보장하는 대신 팀 전체 연봉 상한제인 셀러리 캡을 고려해 계약 기간을 8년으로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구단은 계약 기간 도중 FA를 선언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을 포함해 류현진을 최대한 예우했습니다. 옵트아웃 이따 설명드릴게요. 류현진은 44살이 되는 2031년까지 독수리 군단 유니폼을 입고 뛰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 8년을 모두 채우면 팀 레전드인 송진우의 최고령 출전 기록 43살 7개월 7일을 넘어서게 됩니다. 올 시즌에는 꼭 하나 이글스가 플레이오프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후배들하고 열심히 준비 잘하겠습니다. 하나에서 류현진과 한솥밥을 먹었던 송진우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적보다는 부상. 우리 바사린송. 지금 세미 프로야구단 감독이에요. 그래서 8년을 꼭 채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토론토 구단이 코리안 몬스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따뜻한 작별 인사를 전한 가운데 노시아는 류현진이 하나 단체 대화방에 합류한 사진을 올리며 왕이 돌아왔다고 환영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류현진과 추신수, 류현진과 김광현 등 전직 빅리거들의 맞대결로 그러나 류현진과 LG의 대결이 제일 흥미롭겠죠? 자,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8년. 8년이면은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류현진이 저때까지 뛸 수 있을까? 좀 어렵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죠? 지금 왜냐하면 오승환도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선발 투수 보직인 오승환하고 그 개투 그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이닝만 책임지는 오승환하고는 질적으로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투수는 다 똑같다, 뭐 몸 푸는 거 똑같다는데 그러나 선발하고 개투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선발 투수는 일반적으로 개투보다는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이다라고 하는 건 물론 진짜 류현진이 기적같이 8년을 다 뛸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사실 그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는 야구 좀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왜냐면은 류현진은 어찌 보면은 선수 생명을 건 이 팔 부위, 어깨 부위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큰 수술만. 예. 큰 수술만 2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2번째 수술 받았을 때는 거의 사람들이 야 이거 데드암 아니야? 이런 판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것을 지금 142, 3kg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이 옵트아웃, 이거 제 추정이에요. 옵트아웃을 뭐라고 보냐면은, 진짜 은퇴하기 한 1년이나 2년 전에 계약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금의 셀러리 캡 제도로는 류현진의 170억을 제가 볼 땐 못 맞춰요. 그러나 이변이 없는 한 셀러리 캡은 몇 년 안에 사라집니다. 이런 방식의 셀러리 캡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류현진에게 어떤 액수를 맞춰줄 수 있을 때 류현진이 옵트아웃을 선언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시 계약을 맺어서 나머지 금액을 셀러리 캡에 상관없이 보존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일단은 저의 추측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8년을 채웠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한 3+2 아니면 4+2년 정도 아니야. 왜? 옵트아웃을 했는데 1년 계약한다. 그건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년 정도를 앞두고 지금 오승환이 이번에 2년 계약한 거랑 거의 비슷한 뉘앙스가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예. 그래서 또 빗나가갖고 류현진 44까지 했다. 그러면 또 그때 저를 마음껏 비웃어 주시면 돼요. 예. 틀리면 그냥 비웃어 주시기만 하십시오. 예, 뭐 제가 다른 팀에 악의가 있어갖고 그런 식으로 방송하는 놈은 제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근데 류현진이 또 자기 속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냐? 너 왜 8년으로 했냐? 그랬더니 류현진이 직접 답을 했죠. 한번 들어보시죠. 네, 12년 만에 프로야구 하나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 선수가 직접 계약 뒷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건강하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메이저리그 단연 계약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들으니 팬들이 야구장을 안 갈 수 없게 만드네요.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의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합류를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류현진은 처음으로 계약 뒷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의 단연 계약 제안도 있었지만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럼 류현진은 1년에 한 1,500만 불 정도를 생각했다는 얘기가 되죠. 하게 되면은 제가 건강하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그때 되면 그래도 거의 한 40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죠. 최대 1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8년은 그에게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고요. 8년이라는 숫자를 채우게 되면은 한국 최고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글쎄요,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자부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류현진의 올 시즌 목표는 가을 야구 진출. 하지만 8년간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우승이죠. 네. 한국 시리즈 우승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메이저리거 출신의 추신수, 김광현과의 맞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에도 화답했습니다. 저 역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한국에서 붙는다면 조금 더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광현 선수랑은 제가 붙고 싶다고 붙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될 것 같고. 2010 드디어 좌투수 3인방이 다 모이는 거죠? 류, 김, 양. 한국에 돌아온 만큼 다시 대표팀에서 뛰고 싶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선수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 더 대표팀에 가서 한국을 자, 류중일 감독 웃습니다. 선수로서 경기해보고 싶습니다. 류현진이 직접 밝힌 몸 상태는 100%. 그의 복귀를 기다린 KBO 리그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구단들은요, 하나 특이했던 건,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한다 하다 놓쳤는데, 유일하게 국내에서 스프링 캠프를 했던 팀이 있습니다. 부산 기장에서 했던 KT. 오히려 그거는 KT 선수들이, 아니, 여기가 훨씬 나아요. 이랬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1차 캠프들은 되게 이제 끝났고, 이제 2차 캠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캠프로 넘어갔다가 이제 시봄 경기 앞둔 직전에 이제 귀국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도 지금 보면 닷새 길어봐야 한 열흘, 2주 이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강 예상을 했을 때 제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 스프링 캠프가 너무 짧다. 그러니까 이 짧은 동안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량을 급속도로 올린다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 근데 그조차도 유지 못한 김범석은 그래서 지금 콩가루가 되게 까이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 전에는 김진성 선수도 싫은 소리 한번 했다 그러죠. 그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면목 없이 2천으로 와갖고도 해실해실대고 웃고 있으니까 이 새끼가 그런 거 혼내야죠. 아예 정신 못 차린 거예요. 혼낼라 그러면은 꼰대라 그러고 혼날 애들은 혼나야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게 혼나는 거는 당연히 어른으로서 케어해줘야 되지만, 지가 그따위로 몸 관리 개판으로 해놓고 와갖고 감독도 서운하다 그러는 판에 2군 캠프 갖고 히실히실 웃고 있습니까? 그럼 정해놓고 같으면은, 야이씨, 웃음이 나왔다 이 상황인데? 그건 김진성 선수가 잘한 것 같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가 이번에는 사실상, 과연 이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작년에 비해서 팀이 질적으로 달라졌어요. 이걸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사실상 미국을 씹어먹었던 외국인 투수 한 명이 더 왔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는 지금 엄청난 플러스 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물론 류현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컴백이 부정이라는 게 아니라 일단 올 시즌에는 류현진이 과연 활약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왜? 류현진이 바로 2차 캠프인 오키나와로 날아가서 또 뉴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한화 복귀를 확정한 류현진 투수가 오늘 곧바로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23일 LG와의 개막전에서 승리를 따오겠다는 강렬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씨, 현지에서 이미 개막전 나온대요. 아, 망했다. 씨. 어제 계약을 마무리한 류현진은 오늘 아침 일찍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오키나와로 떠났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부터 단연 계약 제의도 있었지만 한화에 일찍 돌아오기 위해 거절했다는 뒷이야기를 출국 인터뷰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단연 계약에 오퍼를 수락하게 되면 이건 아까 들으신 바 있죠. 40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제가 거부했었던 것 같고 오키나와에 도착하자마자 한화 스프링 캠프로 직행한 류현진은 밝은 표정으로 선수단과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선수들하고 같이 하나 선수들 신기할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도록 진짜 왔다고? 부탁드립니다. 한화 팬들이 12년 동안 그리워한 등번호 99번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류현진은 점심 식사도 거르고 곧장 첫 훈련에 나섰습니다. 아침을 많이 먹었겠죠? 가볍게 몸을 푼 뒤 불펜 피칭에서 공 45개를 던지며 직구와 체인지업, 커터와 커브까지 모든 구종을 점검했습니다. 개인 훈련을 충실히 소화한 듯 전력을 다하지 않고도 힘있는 구위를 보였고 포수가 미트를 댄 곳에 정확히 꽂아 넣는 제구력은 류현진의 무기는 저거거든요, 이제. 류현진은 자신의 복귀 미친 때문에 듯한 LG 제구력. 염경엽 감독이 올 시즌 기대 승수를 2승 낮췄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다음 달 23일 LG와 개막전에 선발 등판을 선언했습니다. 그 2승 중에 1승을 개막전 때 오. 하겠습니다. 예. 류현진은 한 차례 더 불펜 피칭과 아무튼 피곤해졌어요. 피칭을 예. 거친 뒤 연습 경기에 등판해 본격적인 개막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2006년부터 7년 동안 KBO 리그 무대를 평정했던 괴물 드라마의 2막이 시작됐습니다. 오키나와에서 SBS 이성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뉴스는 이제 LG의 반응은 요거 하나가 남아 있는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야, 류현진이 뭐 산전수전, 공중전, 화학전까지 다 겪었는데 지가 알아서 준비했겠지. 뭘 걱정해? 최소한 지금 특히 롯데나 두산 감독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번에 5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했냐? 류현진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한 10에서 12승 정도는 한다. 저도 그렇게 봐요. 예, 진짜 누구 말대로 뭐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도 3할 친다랑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화가 작년에 했던 승이 58승입니다. 근데 10승이나 12승 정도 갖고는 가을 야구를 못 가요. 가을 야구 언저리는 갈 수 있죠. 예. 왜? 일단 우리가 가을 야구 하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승률 5할은 넘기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73승입니다. 그러니까 몇 승이 약간 모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이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저만의 시각인데 과연 페냐하고 산체스를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류현진이 오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와, 하나는 외국인 선수가 3명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산체스하고 페냐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업그레이드된 투수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화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는 어차피 류현진을 영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쟤들로 그냥 가는 거였어 라는 손혁단장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상황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이렇게 류현진이 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류현진이 나 딱 1년만 더 갔을게요 라고 하면 오히려 한화의 선발진은 문동주하고 어쨌든 우리가 1순위는 쭉쭉쭉 뽑았으니까 개투에서는 김서현, 그리고 기아의 윤영철처럼 우리도 황준서한테 한 9승 정도 기대해볼까? 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예. 페냐하고 산체스가, 특히 페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산체스는 이미 어떤 본인의 이 변칙 투구가 한 바퀴 돌고 나고 이미 털렸기 때문에 저는 산체스는 솔직히 계약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화가 15승을 더하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해줘야 되냐? 빠따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빠따가. 예.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나올 수밖에 없냐? 새로 데리고 온 외국인 선수 있죠. 뭐 페랴장가? 예. 100만 불을 꽉 채웠다라고는 합니다만 이 친구 잘못하면 오그레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오그레디와 옛날에 누구죠? 왜 또 갑자기 아무튼 요즘은 이렇게 이름이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 그 잘 치는 타자 하나 있었는데 그 퉁퉁하네. 예.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외국인 타자를 또 뚜껑을 까봐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는 지금 중심 타순 짜기는 쉬워졌습니다. 역시 이러는데 그러면 9-1-2로 이어지는 타수는 과연 어떻게 짤 거냐. 그럼 여기서 정말 잘해줘야 되는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정은원이 되는 거죠. 정은원 올해 진짜 잘해야 돼요. 또 안치홍이 왔으니까 내 자리는 없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예.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도 또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심지어 류현진이 얼마나 오래 있다 온 거냐면은 그 당시 NC랑 KT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NC KT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어쨌든 류현진이 작년서부터 부활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꾸준히 개인 훈련을 한 거랑 작년에 50몇 이닝인가 소화했거든요. 예. 그거랑 같겠냐 이거죠. 이것도 무시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자체 청백전, 뭐 자체 홍백전, 뭐 100경기 뛰어봐야 상대 팀하고 한 경기 붙는 게 더 짱이다. 예. 그래서 저는 삼성이 쥐어 터지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그러니까 외국 팀하고 계속 시합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삼성의 걱정은 오히려 이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 4선발이나 5선발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 맨날 볼질만 하고 일본 선수들 쳐맞히기나 하고 왜 이렇게 실점만 할까? 이게 걱정인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또 붙어봐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팀 선수들은 뭐 노나요? 예. 그래서 하나 걸림돌이 작년에 너무 경기를 안 뛴 게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 과연 그럼 류현진은 본인이 알아서 관리는 하겠다만서도 과연 2024 첫 시즌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그러나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팀의 반응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류현진에게 유독 약했던 팀, 바로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팀 LG인데요. 괴물 투수의 복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애리조나에서 신수빈 기자입니다. 우승팀의 여유도 잠시, LG 선수들 대부분은 진지한 훈련 자세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야, 엔스와 류현진의 대결. 2연속 우승을 향하는 길목에서 방금 목소리 임창규였고요. 한 명의 투수 류현진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류현진은 통산 98승 중 무려 21승을 LG 상대로 기록했습니다. 지금 해도 너무했어요. 천적입니다. 1.5승에서 2승. 자, 염감입니다. 계획에서 뺐습니다. 신체다성 노력은 해보겠지만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염갈량으로 불리는 사령탑마저 계획을 수정할 만큼 커다란 변수지만 선수들은 다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선수들이 잘 해낼 거고 감독님의 그 1, 2승 빼신 거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1, 2승 다시 채워놓을 수 있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은 임창규처럼. 특급 마무리 고우석의 미국 진출에 내야 핵심 김민성도 롯데로 이적했지만 오지환의 중심으로 똘똘 뭉쳐 2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2루타 낮췄던 걸로 기록하는데 통상 어제 찾아봤어요. 근데 1할 몇 분이더라고요. 또 야구 선수 동경하기 때문에 또 근데 막상 또 시합할 때는 또 다를 겁니다. 어떤 변수에도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LG가 2연속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뭐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류현진이 와갖고요 저희는 좆됐어요 이렇게 인터뷰할 리는 없죠. 예, 그런데 이건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개막전에서는 류현진 대 엔스의 대결이에요. 그 어느 팀의 개막전보다도 아마 이 개막전이 가장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 144경기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만 되게 의미 있게 보는 시합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개막전, 그리고 올스타 직전에 하는 마지막 시합,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자마자 하는 후반기 첫 시합. 이런 시합들은 굉장히 그 팀 전체 순위에 있었고 분수령이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개막전 때 만약에 류현진에게 점수를 못 뽑고 옛날처럼 뭐 삼진 10몇 개 당하고 막 해롱해롱 되고 이러면은 LG는 1년 내내 류현진만 만나면 꼬일 확률이 높아요. 예. 이러다 보니 올해의 개막전, 특히 LG 한화전
또 특히 엔스와 류현진의 대결은 벌써서부터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단 소식들은요, 제가 카드 뉴스처럼 제가 아직 몇 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짤과 이 멘트로 대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구단을 안 다루려는 게 아니에요. 예, 다음 주 204-2회에서는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번 스토브리그 같은 경우는 김강민 때 김강민이 다 빨아들였죠. 또 이정우 고우석 때 이정우가 다 빨아들였죠. 그죠? 그리고 한 남자 말할 필요도 없고 이보모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막판에 류현진이라는 지금 태풍까지 갖고 소식을 쪽쪽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괜히 너저분하게 여러 소식 알리느니 임팩트 있게 딱 알리고 나머지 꼭 다뤄봐야 될 소식들은 제가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 예, 요때 한번 또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박진행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몇 개 이어지는 카드 뉴스 잘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요거 잽싸게 편집해서 지금이 1시 조금 넘었는데요. 한 3시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또 무성의하지만 빠른 발편집으로 여러분들 빨리 찾아뵐게요. Have a nice weekend 되십시오.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감기 특히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끝! 뒤에 카드 뉴스 이어져요.